전산세무 2급 7주차 2차 시가 됐습니다.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 그러면 그렇죠. 신고를 제때 하면은 가산세를 내지 않는데 신고를 제때 못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 범위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가산세만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라는 건 일단 지연 발급한 경우, 그리고 또 지연 수취한 경우, 미발급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지연 발급이라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지나서 발급한 경우예요.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지연 발급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지연 수취는 그렇죠. 제때 받았어야 되는데 늦게 받은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입니다. 0.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발급인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미발급, 즉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공급가액이 2%이지만 가공으로 발급한 경우 있어요. 만들어서 발급하거나 또는 만들어서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3%입니다. 가장 큽니다. 위장으로 발급되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과다 기재한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도 2%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즉 2%에서 3% 이렇게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과 관련된 가산세가 되고요. 미전송입니다. 지연전송이란 그렇죠. 원래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송을 언제까지 하느냐?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지 됩니다. 이때 다음 날 전송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이 되는 건데 그 기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연전송부터 살펴볼까요? 지연전송이란 그렇죠. 발급일 다음 날 전송하지 않고 언제까지?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는 0.3%의 가산세를 냅니다.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가 미전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속하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미전송이라고 하고 확정신고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지연전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3, 0.5가 되는데 지연전송과 미전송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연전송 가산세를 하든지 아니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밑에 보시면 매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거든요. 자, 미제출한 경우에 즉 1개월 이내 제출했을 때는 50% 감면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의 0.5%. 부실기재한 경우 또 과다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에 0.5%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내게끔 돼 있고요. 지연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정신고분인데 예정신고에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거를 지연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연제출인 경우에는 0.3%의 가산세가 붙는다. 다 공급가액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번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된 세액이나 또는 초과 환급되는 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액의 10%를 계산하는데 이 10%는 일반 과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과소 또는 일반 환급 초과 그게 되고요. 그러면 무신고인 경우는 무신고도 이제 일반이 있고 부당신고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무신고인 경우는 20% 그리고 부당신고한 경우는 40%의 세율이 곱해집니다. 자, 그런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혜택이 있어요. 감면이 되는데 자 봅시다.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는 90% 감면을 되고 있어요. 법정신고 기한이라는 것은 그렇죠. 1월부터 3월까지를 언제? 4월 25일이 법정신고 기한이죠. 즉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를 안 했을 경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90%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1개월 이내라니까 5월 24일까지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90% 감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초과해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3개월 이내입니다. 75% 감면을 해주고요. 6개월까지는 50%,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30%, 20%, 10% 이렇게 감면율이 적용되니까 빠르게 수정신고를 해야지만 그만큼 감면을 혜택을 많이 받아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렇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붙는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소 납부나 또는 미납부세액이 되겠어요. 여기에 일수를 곱하고요. 일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러면 4월 25일이면 26일부터 언제까지? 신고일까지. 그래서 신고일이 아니라 납부하는 거, 돈 내는 날까지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수 곱하기 2.5, 만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식은 여러분이 잘 외워두세요. 네. 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게 뭐가 있었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출. 그렇죠? 요 두 가지가 있을 경우 요걸 누락했으면 신고 불성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거를 수정신고할 경우 요때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의 0.5%를 곱하고요. 요것도 신고 불성실처럼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은 위에 있는 90%부터 10%까지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율을 꼭 계산해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따라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했어요. 자, 매출과 매입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교재에는 가산세에 대한 답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거는 지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3억을 발급을 했대요. VAT 별도고요. 이 중 공급가액 2천만 원은 공급 시기가 2월 25일인데요.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3월 2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공급 시기가 2월 25일이니까 언제까지 발급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과세기간 그 공급 시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런데 며칠 날 했어요? 3월 20날 했으니까 그 10일을 지나서 발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연 발급이 되는 겁니다. 지연 발급인 경우에는 1%의 가산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산세 2천만 원에 대해서 공급가액 2천만 원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한 거는 제대로 발행했고 현금 매출, 전액 현금 영수증 미발행,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에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미발행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의무 발행 업종이면은 반드시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가산세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를 계산을 안 한 것 뿐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는 1억 5천, 기계장치 구입분이 공급가액 1,500, 업무용 승용차 2000cc. 업무용 승용차 2000cc는 불공이죠. 그죠? 자, 그래서 불공제 입력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오세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냐면은 1월부터 3월 31일입니다. 자, 01월 01일, 03월 31일. 요거는 다 지우겠습니다. 네, 하나도 없는 걸로 보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입력된 게 있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를 지워야죠. 그래서 자기 자리가 어딘지 잘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빈 상태로 됐어요. 자, 빈 상태로 된 걸로 가지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자, 그러면 1번 난에 3억을 치는 겁니다. 자, 3억. 그러면 VAT 별도니까 3천만 원의 세액이 나오죠.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이에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렇죠. 3번 난이죠. 3번 난에 VAT 포함입니다. 포함이니까 그렇죠. 나눠야 되겠죠. 2천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고 현금 매출인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4번 난에 가야죠. 자, 4번 난에 VAT 포함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10만 원 구분이 되고 그 다음 여기 하단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가 요거 3번 난에 들어오는 공급 대가죠. 그래서 2,200만 원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자, 매입 쪽 가겠습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했는데 1억 5천을 수취했어요. 그런데 기계장치 구입분이 공급가액 1,500만 원이 있고요. 업무용 승용차 공급가액 5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정자산 매입과 일반 매입을 구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기계장치도 고정자산이고 그 다음에 승용차, 차량 운반구도 고정자산이죠.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란에 1,500만 원과 5천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VAT 별도라고 그랬으니까 공급가액은 6,500만 원이죠. 자, 6,500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650만 원 1억 5천에서 6,5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일반 매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 매입이 총 얼마가 되는 건가요? 계산기 누를게요. 자, 1억 5천 빼기 6,500만 원이죠. 8,500만 원이네요. 그럼 여기다 8,500만 원 그리고 8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억 5천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업무용 소형 승용차인데 2000cc 이상인 거예요. 즉 1000cc 이상이니까 불공제죠. 그래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클릭을 하면 50번 난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번 난에 얼마를 쳐야 돼요? 5천만 원을 쳐야죠. 그죠?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작성을 해서 16번 난을 완성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전자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 미발급건에 대해서 가산세 내야죠. 그래서 여기 가산세액 난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은 아니에요. 지연 발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천만 원 입력하고 1%인 20만 원의 가산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 봤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기 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매출 자료는 10월부터 12월 과세로 공급한, 즉 10% 부가세가 붙은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2억 5천이고요. 250만 원이고 8월에 공급하고, 다른 색으로 할게요.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8월에 공급하고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였던 매출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3천만 원, 300만 원이 담당자 실수로 예정신고 누락이 됐어요. 자, 예정신고 누락이 됐으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 될 게 좀 많죠. 자,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은 일반 과소 신고가 되겠습니다. 미납 일수는 92일로 하겠대요. 그러면 92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과세 신용카드 매출액은 공급대가 2,200만 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색으로 매입 자료를 또 살펴보니까 10월부터 12월 과세로 매입한, 그리고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가 1억이래요. 이 안에 자, 공장용 트럭 매입세 공제 대상이랍니다. 자, 매입세 공제 대상이라는 건 불공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즉 고정자산 매입란에 기록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얼마냐? 2천만 원이고요.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 포크레인 공사로 받은, 자, 토지와 관련됐다. 토지와 관련된 거는 불공이죠. 그죠? 원래 토지가 면세죠. 그렇기 때문에 불공입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즉 1억 안에 2천만 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1,000만 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지우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여기 공제받지 못할 것도 지우고요. 요거는 이제 전표를 입력을 했거나 아니면 부속 명세서를 작성했을 때 끌고 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과세에 공급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2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2억 5천만 원 치고, 그러면 2,500만 원이 부가세죠. 그 다음에 8월에 공급했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예정신고 누락 그랬으니까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되겠죠? 그게 여기입니다. 7번입니다. 7번 난에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난에 보니까 몇이에요? 3천만 원이죠? 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33번. 영세율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33번에 얼마를 쳐야 되냐? 3천만 원을 칩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이 누락된 거죠.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 내시면 돼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공급 대가인 2,200만 원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3번 난에 공급 대가니까 공급가액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 해서 200만 원. 그리고 어디요? 여기 19번에 2,200만 원 공급 대가 쳐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자료는 다 했어요. 이번에 매입 자료입니다. 매입 자료 1억 중 공장용 트럭이 2천만 원이고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는 뭐예요? 고정자산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불공제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2천만 원과 1천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이죠? 자, 3천만 원.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다. 그럼 일반 매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정자산으로 안 들어가고 얘는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11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00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 1억에서 3천만 원을 빼니까 7천만 원이 일반 매입이 된 거죠. 700만 원. 자, 되셨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공장용 트럭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만 토지는 불공제죠. 그래서 16번 난 클릭해서 50번 난에다가 얼마를 쳐야 되냐? 1000만 원을 쳐야 됩니다. 즉 불공제가 100만 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불공제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산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세는 26번 난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제대로 발급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 요거 신고 불성실과 납부 지연 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됩니다. 자, 과소 초과 환급 일반입니다. 여기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였죠? 3천만 원이 누락이 됐어요. 여기 3천만 원에 300만 원이 누락됐죠? 자, 그래서 300만 원을 입력을 이렇게 하시고 300만 원 곱하기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300만 원 곱하기 과소신고니까 10%죠? 자, 10%니까 자릿수 한 자리로 갈까요? 자, 자릿수 한 자리 0.1. 그리고 또 감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감면인데 지금 며칠이에요? 92일이죠? 그러면 1개월 지났고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인 경우 몇 퍼센트? 75% 감면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만 계산하면 돼요? 25%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자릿수를 늘려야 되겠군요. 한 두 자리로. 자, 그러면 곱하기 0.25 해서 7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5,000원. 그런데 이 식을 모르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갑니다. 납부지연도 300만 원에 대해서 누락한 거죠. 최초 납부기한이 언제예요? 10월 25일 날이죠. 그래서 2020년 10월 25일 날 납부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언제 납부하는 거예요? 지금 92일이라 그랬죠. 92일이면은 아마 2021년 1월 25일 같은데요. 예, 92일 맞죠? 자, 확인하면은 얼마가 됐어요? 69,000원. 자, 계산을 한번 계산기 보겠습니다. 자, 300만 원 곱하기 일수는 92일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2.5죠. 2.5 나누기 만, 그러면 69,000원의 가산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만 넣고 날짜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입력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144,000원이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 납부할 세액은 2,1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봤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려고 한다. 다음 사항과 가산세 부당과소신고는 아님, 즉 일반 과소신고라는 얘기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과소납부 경과일수는 91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신용카드 매출 공급대가 5,500만원 누락이 됐고요. 제품 직수출도 누락이 됐습니다. 2천만원이 누락됐고, 영업부서에 2000cc 승용차 공급가액 2천, 부가세 200만원이 세금계산서 매입을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2기 확정신고 시 기타 사항이에요. 전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외상대금 300만원이 회수하였다 그랬어요. 자, 회수하였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40만원이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 위에서 언급한 5,500만원과 전자세금계산서 50매가 발행이 됐고 전송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직접 이행했대요.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오세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오셔서 조회 버튼 한 번만 누를까요? 네. 자, 그래서 있던 거 없애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로 지우면 되죠. 자, 이렇게 없애주고 여기도 없애주겠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라고 가정하고, 자, 여기에다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정신고 누락분부터 해볼까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있죠?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어디다 해야 될까요? 여기는 세금계산서, 여기는 기타, 여기는 영세 세금계산서 기타. 어디요? 그렇죠. 여기 기타에다 입력하는 거죠. 기타에 5천만원 넣습니다. 자, 공급 대가입니다. 예. 그래서 5천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제품을 직수출하고 받은 외화 입금 증명서인데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2천만원입니다. 즉 직수출이니까 수출했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다가? 그렇죠. 36번 난에다 입력합니다. 2천만원. 자, 이번에는 매입 쪽입니다. 자, 매입 쪽이면 어디예요? 여기 12번이죠. 그래서 여기다 입력할 거예요. 영업부서 2000cc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2000cc는 그렇죠. 불공이잖아요. 불공이니까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세금계산서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얼마예요? 2천만원. 그리고 200만원이죠. 자, 여기 예정 누락분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넣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 속에서 한 번 더 빼주셔야 되죠. 2천만원. 그리고 200만원. 이렇게 빼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불공은 예정신고 누락에 세금계산서란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불공제 받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 속에서 50번에서 다시 빼준다. 그럼 매입세액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기 확정신고 기타 사항입니다. 전기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이래요. 전년도에 여기 대손세액 가감에 마이너스로 해서 받았던 거를 올해 회수했으니까 다시 부가세 예수금이 돼야 되죠? 얼마? 330만원을 1.1로 나누면 되죠? 자, 그래서 30만원만큼 플러스가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을 생성시켜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이 40만원이 있대요. 자, 미환급세액은 21번 난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21번 난. 여기에 얼마를? 40만원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신용카드는 위에서 언급한 5,500만원이죠. 그건 어디에다가 19번 난에다 공급 대가를 칩니다. 5,500만원 이렇게 치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50매 발행에 대한 거. 발행에 대한 거는 세액공제가 안 되죠. 왜?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건당 얼마? 200원씩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50 곱하기 200원 해서 55번 난에 입력을 하는 건데 우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다? 1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0,000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자신고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그렇죠. 예장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가산세 계산해야죠. 자, 가산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는 일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겠죠. 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게 있나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됩니다. 거기에 71번 난입니다. 71번 난은 총 얼마냐? 530만 원에서 200만 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30만 원은 대손세액 가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00만 원 계산기 눌러서 자, 500만 원 곱하기 10%죠? 0.1 그리고 기간은 며칠이에요? 기간은 91일입니다. 그러면 1개월은 초과했고 3개월 미만이죠. 그래서 75% 경감이 되죠. 그래서 몇 퍼센트만 하면 돼요? 25%. 그래서 0.25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금액은 얼마? 아이고 여기 곱하기인데 플러스가 됐네요. 깜짝 놀랐어요. 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2만 5천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고 납부지연도 500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자, 10월 25일 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24일 날 신고를 한 거네요. 자, 24일 날 신고한 걸로. 아이고. 2020년 당초는 2021년 예정신고 2020년 10월 25일 해야 되는데 2021년 10월 24일 날 1월 24일 날 해서 91일이죠. 요거 미납일수는 적지 않고 그대로 입력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113,750원. 자, 계산기 한번 볼까요? 자, 500만 원에 곱하기 미납일수 91일이죠. 그리고 2.5%고 5%가 아니라 2.5예요. 자, 나누기 만 이렇게 하면 113,750원의 가산세가 붙죠.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세율이 있습니다. 왜? 수출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수출에 대해서 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출은 얼마가 있었냐면은 과세표준이 2천만 원 있었죠? 자, 2천만 원. 그리고 계산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자, 2천만 원. 곱하기 0.5%예요. 그래서 0.05 하시면 되죠. 0.05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0.5%니까 0.005죠. 0.00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3개월 미만이니까 그렇죠. 얘도 25%요. 곱하기 0.25 이렇게 하면 25,000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가산세는 263,750원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산기 갖고 지금 이 계산기로는 여러분이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쓰시는 계산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성을 또 해봤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2기 확정신고 10월부터 12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요 자료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 작성 및 매입 매출 전표의 수정,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데 직수출이 있고요.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렇죠. 일반 과소 되겠죠. 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사업용 신용카드 일반 매입분입니다. 누락이 됐대요. 확정신고 기간분에 대한 사항은 세금계산서 매출액 1억 5천 공급가액인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종이 세금계산서, 그쵸. 전자세금계산서를 했어야 되는데 종이 세금계산서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1% 가산세 붙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매입분 1,000만 원은 고정자산 매입분이 없고요. 매입세금계산수 접대비 해당분이 있대요. 와, 접대비는 또 뭐예요? 접대비는 그렇죠. 불공이잖아요. 그죠? 불공. 그러면 이 부분은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을 시키고 또 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는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자, 얘도 다시 조회 버튼 눌러서 또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얘는 여기서 지워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엉뚱한 데서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백지 상태로 보고 이제 또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정신고 누락분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매출세액의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에 직수출했대요. 직수출이니까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요? 36번 란에다 넣어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아닙니다. 그래서 36번 란에 얼마를 내야죠? 3,000만 원. 세금이 없네. 그쵸? 영세율을 적용했으니까 세금이 없지요. 자, 두 번째는 매입세 공제 가능한 사업용 신용카드로 일반 매입분 5,500만 원이 누락됐대요. 자, 그러면 여기 12번 란에 들어올 게 신용카드로 샀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여기입니다. 신용카드 일반 매입인 여기에 5,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치면 되겠죠. 그리고 50만 원 이렇게 쳐주면 여기에 입력된 게 여기 들어오고요. 39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직접 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치시갖고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다 쳤다라는 거 일반 매입입니다. 만약에 고정자산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 고정 매입에 쳐주시면 됩니다. 자,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사항이죠. 자, 세금계산서 매출액 1,500만 원인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일단 1번 란에 매출액을 넣겠습니다. 1,500만 원. 그러면 150만 원이죠. 자,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또 계산하면 되겠고요. 세금계산서 매입액 1,000만 원인데 고정자산 매입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매입이 1,000만 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100만 원. 그런데 300만 원이 그렇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50번 란에 얼마를 쳐야 돼요? 300만 원을 치셔야 됩니다. 이때
공급 대가인지 공급 가액인지를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공급 대가인 경우에는 나누기 1.1 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자, 여기는 왜 안 하느냐?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발행을 해준 거기 때문에 19번 난에는 들어올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 한번 가볼까요? 자, 가산세. 가산세는 직수출했어요. 직수출했는데 세금이 있나요? 없나요? 자, 여기 세금이 있어요. 납부세액에서 예정누락 50만 원을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없는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만 있었어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종이세금계산서 1%예요. 그래서 지연발급에다 넣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넣을까요? 네,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10만 원의 가산세가 붙고요. 네. 지연 발급 등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 1%에 해당되는 거. 여기 5%에 해당되는 거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0.5%, 얘는 1%. 얘는 1000분의 5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신고 불성실과 납부 지연 가산세는 없지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은 있습니다. 왜? 3천만 원이 누락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계산기 또 눌러야죠. 3천만 원 곱하기 0.5%니까 0.005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3개월 이내, 즉 예정 신고를 확정 신고 때 하니까 3개월 이내에 신고하니까 몇 프로 감면이요? 75% 감면이죠. 그래서 25%만큼만 계산합니다. 0.25 해서 37,500원입니다. 여기를 37,500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수정하는 거. 그래서 총 137,500원이 가산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산세 연습도 해봤고요. 여러분 나머지 있는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 있죠? 한 번씩 연습 좀 하세요. 요거는 할 때마다 좀 많이 틀리기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